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시댁과 신랑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려 죽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시댁과 신랑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시댁이야기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야기는 지금도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7년 혼전 임신으로 어린 나이에 제 아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배는 나날이 불러왔고 일단 혼인신고를 하게 된 와중에도 시댁의 제사, 명절, 차례 때마다 가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반대로 저희 친정은 용돈 한번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고 저희 먹고 살기 바쁘다며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그때 챙겨달라고 하셨지만 시댁에는 제사비, 명절비, 생신용돈, 어버이날 용돈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도 결혼할 줄 몰랐으니 제가 그동안 결혼 준비로 모아놓은 돈 모두 다 친정 부모님 전세자금에 보태드려도 될 거라 생각이 들어 고민 없이 보태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3달 뒤 저는 결혼을 했고 아직까지 그 돈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제 용돈은 더욱 받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고 어머니라면 끔찍하게 여기던 신랑도 이해하려 노력했었습니다. 주말마다 오라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의 배가 불러가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서울이며 저희 집에서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 시댁은 1시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저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친정에 가면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친정에 가는 횟수가 잦아졌고 거의 매주 주말마다 갔던 것 같아요. 저와 마찬가지로 신랑도 친정에 가는 걸 좋아했고 친정 부모님이 신랑 오는 날엔 사위 온다고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해주셨습니다. 제 신랑은 고기면 입이 찢어지는 단순한 사람이며 거기에 잠까지 푹 잘 수 있으면 만사 오케이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친정에 가면 고기로 삼시세끼를 주고 하루 종일 자고 집에서처럼 제가 심심해서 놀아달라 하지 않으니 항상 만족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에 간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었고 같이 이야기하고 노시는 분이 아니셨고 주말이면 등산을 다니셔서 저희만 집에 두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로서는 대체 왜 오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도리다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 시댁에 꼭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아기를 낳게 되었고 조산기도 있었고 급격히 태동이 줄어들어 37주를 조금 못 채우고 낳았지만 아기는 다행히 건강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 또한 친정에서 했고 저희 아기 출산용품을 친정엄마가 선물이라고 사주셨습니다. 저희 아빠 형제분들도 오셔서 출산 축하한다고 형제분들끼리 돈을 모아 70만 원을 챙겨주셨고 큰 외삼촌도 따로 오셔서 20만 원을 챙겨주시고 가셨습니다. 미국에 계신 막내 삼촌은 못 오셔서 아기 용품을 선물로 보내주셨고 시댁에서는 시어머니만 오셔서 아기 이불이라도 사라고 형편이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을 챙겨주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제사 때고 언제고 줄줄이 나타나서 사람 속 뒤집던 큰집 식구들과 시이모님은 코빼기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고 아기를 출산하면서 한동안 정신없이 육아전쟁에 시달리게 되었고 아기가 생후 2달이 됐을 때 설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서 음식을 다 해놓고 아기와 함께 방에서 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큰 집에서 아기를 보고 싶다 했다고 데려간다 하셨고 저는 문득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날이 추운데 아기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 거냐 닥달하기 시작했지만 저희 신랑은 어머니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효자였습니다. 결국 얼굴 붉히기 싫어 아기를 데리고 저도 같이 끌려가게 되었고
큰 집은 이미 술판이 벌어져 술에 얼큰하게 취하신 큰집 분들께서 아기를 만져보겠다고 돌려가며 안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짜증이 났지만 내가 참아야지 하고 꾹 참고 있다가 아기를 돌려받고 저는 먼저 가겠다고 큰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5개월이 됐을 때 결혼식 아기가 시댁에서 먼저 나와 신랑에겐 여동생이 있는 관계로 여동생 보기 부끄러우니 하루빨리 결혼식을 치르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얘기했더니 늦기 전에 어서 결혼식을 치르고 살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 2달 뒤로 식장을 잡고 모든 걸 생략하고 간단하게 식만 올리기로 했고 한복 한 벌 외엔 예물도 받지 않았으며 물론 저희 집에서도 신랑에게 한복 한 벌을 해줬습니다. 저희 쪽에선 어머님과 신우 입은 옷 해입으라고 100만 원도 따로 드렸고 물론 시댁에서 더 해준다 했으면 저희 집에서도 맞춰서 더 했을 거예요. 저는 어차피 살림살이 다 있고 하니 혼수고 뭐고 필요 없다 했고 굳이 일일이 따지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고 갑자기 울고불고 하며 이 결혼을 해야겠냐 하시는 말씀에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은 생각에 들어보니 돈이 없어 결혼식이 너무 부담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받은 건 예약금 25만원과 도우미 비용 5만원 뿐이었고 예물을 해달라 옷을 해달라는 요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에서는 정말 돈 안 들이고 하는 결혼이라 생각하고 꾹 참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날 잡고 예약까지 해놓았으니 물을 방법도 없었고 결혼식 때 부조금이 들어왔고 거의 신랑 쪽 부조금이었어요. 그 부조금 전부 털어서 결혼식 비용을 내셨고 저는 형편이 힘드시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이게 1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혼식을 올린 저희 때문에 빚을 졌다고 말을 하십니다. 저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신랑 또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부조금으로 결혼식 비용을 처리하셨다는 걸 다 보았고 알고 있지만 저희 때문에 빚을 졌으니 저희더러 갚으라는 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하신다며 이사 비용을 300만원 해달라 하셨고 저희는 돈이 없다고 했지만 황당하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달라고 했고 이때부터 신랑도 슬슬 화나보여 결국 제가 따로 모아둔 100만원을 드렸지만 이것밖에 안 되냐며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랑이 시어머님께 싫은 소리 하지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련하게 참아 넘겼습니다. 그러던 도중 둘째가 생겼고 벌써 다음 달이면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은 일일이 설명도 못할 정도입니다. 시댁에서 스트레스와 신랑의 무신경한 태도 그리고 첫째마저 제 스트레스에 한몫해줬습니다. 결국 또다시 조상기가 오고 양수가 새는 사태가 발생했고 신랑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참다 지금 아이를 낳으면 30주도 안 된 아이를 1.5kg에 낳게 되어 낳자마자 인큐베이터를 들어가야 하고 합병증도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고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면 무조건 누워서 쉬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니 그제서야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또 시아버지 제사가 찾아와 시댁에 갔지만 잠자리가 바뀐 아이가 밤새도록 안 자고 보채어 저도 덩달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와중에 애가 울던 말던 이불 뒤집어 쓰고 신랑은 야속하게 자는 모습을 보면서 꾹 참다 보니 아침이 왔고 저는 대략 2시간 정도 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음식까지 하셨고 저는 앉아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고 약 3시간 만에 다 부치고 나니 신랑님께서 일어나는 걸 보고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좀 쉬려고 했고 생각 같아선 음식 다 했으니 집에 먼저 간다고 하고 싶었지만 씨알도 안 먹히고 싸움만 일어날 것 같아서 또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제사를 지냈고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정말 피곤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신랑님은 아니나 다를까 무신경하게 피곤하다며
일찍 잠에 들었고 한번 새벽에 잠을 안 자기 시작한 큰애는 그날도 저와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급격하게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도대체 나는 무엇이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다 보니 결국 저는 신랑에게 참았던 화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힘들고 우울해서 죽고 싶다는 말과 왜 결혼을 한 건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애 키우는 동안 한 번도 알아서 먼저 도와주지 않는 당신이 원망스럽다며 아픈 와중에도 피곤하다며 잠만 자고 나 혼자 밤새 애랑 씨름하고 사는 게 지치고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랑도 본인 또한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했고 저 또한 밖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참아왔던 이유지만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임신 6개월 때까지 큰애를 업어재웠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어깨가 뭉치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제 신랑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게임을 하던 사람이었고 결국 저는 참던 화가 폭발하여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도 우울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걸 보고 저는 결국 눈물이 나왔고 정말 미친 듯이 대성통곡을 하며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혼이 장난 같니 뭐니 하는 말에 할 말을 잃었고 대화가 통하질 않으니 제가 또다시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다퉜음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건 없어 더욱 화가 났고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신랑이 월급을 몇백씩 가져다 주는지 아는 것처럼 툭하면 돈을 달라고 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어김없이 술을 먹고 저에게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를 하여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신랑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돌아버리겠다라고 말을 해도 신랑은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하라는 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신랑도 신랑이지만 시댁 때문에 지금도 머릿속엔 온통 이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인 피곤하고 힘든 것밖에 모르는 신랑에 아들이 은행인 줄 아는 시모에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할까 도저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하는 건지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고 댓글이 달리면 신랑도 보여줄 거예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